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아카데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아마 첫 번째 장이 될 것입니다. 음, 이 강의 주제는 모든 노인은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은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가 복지 그러면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뭐 사실 어렵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유롭게 살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 돈이 돈을 벌고 빚이 빚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뭐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가지. 네 가지. 하나는 본인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특히 나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임금소득입니다. 임금소득, 되게 근로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본인이 뭐 농사를 짓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한 뭐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또 건물주가 되거나 해서 이 재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등 각종 이렇게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소득은 공적 이전소득과 개인 간에 주로 뭐 자녀들이 어르신들에게 주는 용돈이라든지 이런 사적 이전소득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점점점 줄고 이전소득으로 사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노인들 중에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경우에는 재산 소득도 적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젊어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건물도 좀 갖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달 수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살다가 그러면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고 또 더러는 기초연금도 받고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도 점차 이전소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준비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 배우자의 연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많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저는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대개 교직에 있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적네 많네 하더라도 노년에 연금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부부가 공무원이고 또 교사를 한 사람은 부부가 교사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도 타고 나도 타고 해서 연금이 꽤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직에 부부가 근무를 해서 각각 뭐 200만 원씩 탄다면 숨만 쉬고 있어도 매달 연금이 4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힘들게 일해도 월 2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숨만 쉬어도 매달 400만 원이 나온다면 괜찮은 소득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액이 한 80만 원 내외 정도 돼요.
그것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고, 또한 20년 이상 가입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한 사람은 한 20년 가입하고 한 사람은 한 10년 정도 가입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80만 원 타고 한 사람은 40만 원 타면 부부가 타도 뭐 120만 원 남짓 이렇게 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노후 소득을 튼튼히 하고 싶다 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50대가 되신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민연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도 또 좀 내부 수리를 좀 하면 사는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할 때에도 되게 수리비가 가격에 좀 포함될 수 있듯이 국민연금은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됩니다. 뭐 이렇게 법석을 떠는데 사실 뭐 저는 그런 사람 말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둬도 국민연금 기금이 한 2060년 전후에 고갈될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이면 한 40년 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60세인 사람은 100세가 될 거고 50세인 사람은 이제 90세가 될 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걸 지금 60세인 사람이 걱정을 하셔요? 50세인 사람이 나 타먹을 거 다 타먹습니다. 국민연금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익. 음, 뭐 효과가 얼마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게 넣을 빨리 넣고 길게 넣고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40대 50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환위기 직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이른바 반환 일시금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걸 지금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줍니다. 그럼 그때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1988년, 89년, 90년 이 무렵에는 월급의 3%만 보험료로 뗐습니다. 그리고 40년 가입 시 70%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년 가입해도 45%도 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지금이라도 반납하면 그때의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직장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뭐 아이들 키우고 뭐 양육하고 이러다가 되게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과 양육 기간에 그 기간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됐다. 그리고 지금 가입 기간이 15년이다. 그러면 그 5년 안 냈던 5년을 최대 10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라는 걸 하면 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과거에 안 냈던 10년분을 지금이라도 내면 150만 원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60세가 되면 더 이상 보험료 내란 말을 하지 않는데 연금은 62세나 63세나 64세나 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연장이 됩니다. 연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0세가 넘었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100만 원을 탄다면 만약에 4년 동안 더 넣어가지고 탄다면 120만 원부터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인의 70%가 타는 기초연금도 타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65세가 되시면요, 생일이 되기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요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그거요 국민연금 타는 사람에게는 안 준다는데요.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자격이 돼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7월이 생일이었는데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받을 수 있지만 어찌어찌 잘 모르다가 11월에 신청했으면 11월분은 나오지만 10월분이나 9월분이나 8월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주는 겁니다. 신청해야. 그러면 또 덜어는 그거요. 뭐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하인 사람에게만 준다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맞는데 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5세 이상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수급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읍면동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남편은 67세여 가지고 기초연금을 받고 부인은 이제 올해 7월에 만약에 65세가 되었다.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10월 돼도 기초연금 안 줍니다. 기초연금을 다 하려고 해야 줘요. 내가 당신의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당신 통장에 돈을 넣어주겠습니까? 이것이 국가의 논리예요.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65세 이상이 된 사람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져 버렸다. 아리사리하게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새해가 되면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3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 있거나 국민연금이 있거나 해가지고 또 뭐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하면 이제 감액되기는 하지만 일단 신청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도 타고 기초연금도 타고 있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화재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의료비가 좀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긴급복지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생계비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세도 지원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비도 지원해줍니다. 의료비 경우에는 많이 지원해줄 때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300만 원 그거 돈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은 입원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 진료비는 1,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의 진료비를 사실은 국가가 땡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암이라든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또 15세 이하의 아동의 입원비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300만 원 진료비를 받고 만약에 암 환자였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6천만 원짜리 진료비를 국가가 그냥 병원에 바로 쏘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신청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내기 전에 에, 에, 시군구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굳이 시군구에 갈 필요 없이 전화로 휴대폰으로 129를 찍고 전화해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청입니다. 그러면 48시간 안에 도와주지 말지를 결정하고 도와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게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게 75%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일 때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파트가 최근에 7억에 팔렸다고 해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7억에 팔린 아파트가 국가가 생각하는 공시지가가 7억이 아닙니다. 대개 5억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어떤 가구의 소득 인정의 소득이 그 기준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이다. 이거 자세히 조사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전화 받고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고 도움으로 주기로 결정했으면 24시간 안에 주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조사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담당자가 와서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고 뭐 코로나19로 뭐 실직되었다든지 뭐 아니면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또 뭐 등등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그냥 일단 도와주고 조사해서 기준에 넘치면 더 이상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뭐 또 주거 지원은 뭐 9개월이나 뭐 1년, 교육 지원은 1년 막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은 지원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원을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지원해준 것을 다시 환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적은 돈으로도 좀 더 규모 있게 사는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말에 짧게 굵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생은 80세, 90세, 더러는 100세까지 길게 삽니다. 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이 줄어들면 그 소득에 맞춰서 지출도 좀 줄이면서 규모 있게 사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129로 전화하시고 또 웹사이트 복지로를 검색해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급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시민이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그 중에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200여 가지는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같은 5대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젊은 시절에는 좀 저축을 해서 자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늙고 병들었을 때에는 연금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연금이 좋냐 개인연금이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후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의 국민연금을 튼튼히 하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노후 대책입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소득을 가질 권리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하게 살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